안녕하세요. 가죽공방 나부르 스튜디오 가죽남입니다. 오늘은 DIY 키링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DIY 키링으로 준비한 두 가지 가죽, 푸에블로 그리고 내추럴 가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에블로 가죽은 이태리 소가죽으로 천연 가죽에 자연스러운 주름도 담아내고 또 인위적으로 스크래치를 입혀서 그 또한 무늬로 담아낸 가죽인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용할수록 손길이 닿을수록 색이 짙어지고 또 광이 나는 에이징 효과까지 만나실 수 있는 가죽이 되겠습니다. 내추럴 가죽은 색감이 굉장히 분명하고 일정한 가죽인데요. 카시트나 쇼파 가죽과 같이 아주 일정하고 한결같은 표면을 가지고 있고 화사하지만 톤 다운된 색감으로 아주 세련된 색상이 되겠습니다. DIY 키링이지만 이니셜 각인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각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로만 각인하는 불박 각인, 은색을 입히는 은박 각인, 그리고 금박 각인이 있습니다. 샘플에서 보셨듯이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그리고 차량 번호판까지 각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푸에블로의 경우 엣지 부분에 열을 가해서 라인을 넣어드리는 디테일 작업이 들어가지만 내추럴 가죽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가죽이 망가지기 때문에 엣지 라인 없이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푸에블로 가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푸에블로 가죽은 푸에블로 스타일, 무슨 푸에블로, 그 인기만큼이나 비슷한 가죽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시중에 있는 푸에블로의 이름을 가진 가죽 중 가장 비싼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건 나부르 스튜디오의 주력 상품이 푸에블로 가죽으로 제작하는 성경책 리폼이기 때문입니다. 부피가 큰 성경책 커버를 위해 가죽을 재단하면 로스 부분이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로스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 매달 진행하는 무료 나눔에서 키링 DIY로 종종 보내드리곤 했는데 받으시는 분들 중에 판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상품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키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키링은 당기고 돌려서 사용하는 편리한 회전형 풀업 키링인데요. 대부분의 가죽 공방 아니면 다른 키링 DIY를 보고 오셨으면 이런 T자형 키링을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가죽 공방, 가죽공예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키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벌려서 키를 넣는 게 손가락도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키링이 인기가 좋은가 검색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몽블랑 키링이었습니다. 몽블랑의 키링은 당기고 돌려주는 방식이라 저희도 공장에 의뢰해서 자체 제작으로 생산하고 있는 나부르 스튜디오의 키링이 되겠습니다. 키링의 고리를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걸어주셔도 좋고 스마트 키의 경우 이렇게 보조 스트랩을 사용하셔서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DIY 세트는 옵션 A, 옵션 B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옵션 A는 가죽, 보조 스트랩, 키링까지 발송해드리는 게 옵션 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공방장님들이나 기본적인 공예 도구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건 옵션 A가 되겠죠. 옵션 B는 옵션 A에서 상품들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바느질할 수 있는 바늘 2개와 실, 여기에 쪽가위와 드라이버, 마감을 위한 토코놀과 면봉까지 포함되는 게 옵션 B가 되겠습니다. 푸에블로 가죽은 색감이 무거워서 가죽 색상과 비슷한 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의 실 두 가지 종류를 보내드리지만 내추럴 가죽은 가죽 색상이 밝은 계열이라 비슷한 색상의 실이 어울리지 않아서 화이트 색상의 실만 보내드립니다. 내추럴 가죽은 하얀 색상의 실과 가장 조화로워서 백화점에서도 내추럴 가죽은 화이트 스티치로 판매 중이고 푸에블로 가죽은 가죽색 스티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푸에블로 가죽 옵션 B로 주문을 하셨다면 이렇게 실이 두 가지 색상으로 받으셨을 텐데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초보자 분들은 흰색 실로 바느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느질에 실수가 나오면 눈에 튀기 때문인데요. 저는 잘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닥과 대비되는 흰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보통 바느질할 가죽의 4배가 공식인데요. 바느질이 익숙치 않으시면
실이 엉키고 문제가 생기면 끊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배, 6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실의 바늘을 끼워볼 건데요. 우선 실을 귀에 통과하고 손가락 하나만큼만 빼겠습니다. 그리고 바늘로 실을 뚫어줄 건데요. 저는 출강에 나가면 오뎅꼬치처럼 뚫어준다고 해요. 실이 어묵이고 바늘이 꼬치인 것처럼. 눈으로 보고 통과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실을 잡고 바늘로 그 사이를 뚫어준다는 느낌? 다시 해보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실을 잡고 가운데를 찔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죽공예 바늘은 일반 바늘과 달리 아주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바늘이 실을 2번 통과해서 S자 모양이 나오면 왼손으로 바늘 끝부분 뾰족한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맨 위 부분 매듭을 잡아주고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면서 아래로 당겨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긴 부분을 잡고 당겨서 실을 정리해 주세요. 바늘이 빠지지 않으면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는 바늘 2개를 사용하는 새들 스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구멍에 통과하고 손가락 1마디 정도, 그리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바늘이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S자 모양이 나오죠. 뾰족한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마찬가지로 쭉 당겨주고 긴 부분을 또 당겨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바늘 구멍이 크게 있는 앞부분이 있고 반대쪽은 바늘 구멍이 잘 안 보이죠? 항상 앞부분을 왼쪽에 두고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맨 위에 바느질 구멍에 실을 넣어서 센터를 맞출게요. 바늘 2개를 잡고서 당겨주면 양쪽 길이를 맞출 수 있겠죠? 실이 들어갔던 다음 구멍, 2번째 구멍에 왼쪽부터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바늘도 같은 구멍에 통과할 건데 그냥 넣으면 실이 겹칠 수 있어서 왼쪽에서 넘어온 실을 아래로 살짝 당겨주며 오른쪽 바늘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되는데 네, 이번까지만 센터를 한 번 더 맞추겠습니다. 다음도 똑같이 하나 아래 구멍에 왼쪽부터 들어가고 같은 구멍에 오른쪽 바늘이 겹치지 않게 넣어주고 양쪽에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가죽이 울고 너무 약하면 실이 헐겁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가죽 공방에서는 이렇게 손으로만 하지 않고 포니라는 도구를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어떤 분들은 무릎 사이에 끼고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무게감 있는 책 사이에 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인 후에 왼쪽부터 그리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당겨주고 마찬가지로 한 칸 아래에 넣어주고 같은 자리에 넣어주고. 작은 팁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바늘에 넣고 왼쪽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실을 살짝 움직여 봐서 잘 움직여지면 정상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바늘이 실을 관통하는 경우인데요. 그럴 때에는 너무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실을 여유있게 잘랐기 때문에
바늘이 묶인 쪽을 잘라버리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엉킨 부분을 빼주시고 먼저 넘어와 있던 바늘은 다시 반대로 빼주고 실에 바늘을 묶은 다음에 다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느질을 끝까지 하셨으면 마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면 기준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바늘을 아까 통과했었던 하나 윗칸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막 통과한 그 구멍에 다시 넣을 건데 이번에는 반대로 빼주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죽과 가죽 사이로 뽑아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끝까지 왔던 바늘도 마찬가지로 하나 앞칸으로 돌아가서 같은 길로 위로 뽑아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늘실 두 가닥이 나와 있죠? 얘네를 매듭 지어 줄 거예요. 매듭이 가죽과 가죽 사이에 묻힐 수 있도록 양쪽으로 강하게 당겨 주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쪽가위로 잘라주고 혹시 남아있는 부분은 바늘로 이렇게 눌러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느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옆면은 토코노울 작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죽 단면을 정리해주는 건데요. 면봉으로 살짝살짝 발라주신 후에 손으로 문질러 주셔도 좋고 면봉으로 살살 발라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키링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끝까지 넣었나 키링 구멍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혹시 불안하시면 바늘에 넣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보내드린 드라이버로 나사까지 조이셨으면 보조 스트랩을 달아주시고 이렇게 스티치 키링이 완성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